직장 동료랑 점심 먹으면서 어제 본 드라마 얘기하고 또 주말 계획 나누는 거. 이거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가끔 대화의 온도가 확 달라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상대가 정말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할 때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고마움? 아니면 좀 부담감?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 직장 동료와 어디까지 마음을 털어놓을 것인가 하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선을 딱 넘는 순간 관계는 그냥 동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이 문제를 장 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으로 풀어낸 아주 흥미로운 블로그 글이더라고요. 네, 이 글은 직장에서의 사적인 관계 맺기가요, 단순히 친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상대에게 맡기는, 뭐랄까, 일종의 계약에 가깝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와, 계약이라는 표현이 벌써부터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시한 핵심 비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판단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연필하고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르트르 철학의 입문서 같은 그런 비유인데요. 연필 같은 사물은 즉자적 존재라고 불러요. 즉자적 존재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 연필은 글씨를 쓰는 도구라는 본질,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가 정해진 채로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본질이 존재보다 앞선다. 맞습니다. 이 연필의 목적은 어제도 글씨 쓰는 거였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갑자기 이 연필이 오늘부터 내 꿈은 숟가락이 되는 거야 이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네요. 네, 예측 가능성. 하지만 인간은 정반대예요. 사르트르는 인간을 대자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대자적 존재? 인간은 연필처럼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무한한 자유와 함께 무한한 불안정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와, 이걸 직장 동료 관계에 대입하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오늘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줬던 저 동료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리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는 믿을 수 있는 연필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살아있는 날씨 같은 거네요. 살아있는 날씨,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바로 그 가변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르트르는 본 거죠. 아, 연필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직장에서의 깊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이 그렇게 계속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위가 정말 다르게 보여요. 자료에서는 이걸 내면으로의 초대 혹은 내면의 다리를 놓는 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내 영토의 열쇠를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보통 보여주는 모습은 가장 이성적이고 잘 다듬어진 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내면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그 갑옷을 벗고 그 안에 있는 가장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료의 표현처럼 나의 인격이라는 영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상대를 들이는 행위예요. 근데 그 영토 안으로 들인다는 게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정원을 예쁘게 가꿔줄 수도 있지만 불을 지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긴 그렇죠. 특히 직장이라는 곳은 이해관계가 계속 바뀌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리를 놓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 내면의 다리를 놓을 때 재료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말해요. 아무 걸로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재료요? 네,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재료가 바로 견고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냥 입이 무거운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내가 나의 가장 큰 성공담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실패담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 이야기와 함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 와, 그게 있을 때만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신뢰의 문턱을 높게 설정하라는 조언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게 뭐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그런 냉정한 말이 아니라 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게 그 문 안에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건 배척이 아니라 보호의 관점이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자교는 말하죠. 저 사람이 내 영토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인지 충분히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급한 개방은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면의 다리를 건설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사적인 관계에는 자동갱신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큰 실수를 하죠. 우린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한 번 마음을 텄으니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전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뭐였죠? 끊임없이 변하는 대자적 존재. 아, 바로 그거죠. 어제의 깊은 신뢰가 오늘의 관계를 자동으로 보증해주지 않아요. 내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매일 변하니까요. 관계는 한번 설정해두면 끝나는 상수가 아니라 네, 매일의 상호작용과 선택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변수와 같아요. 한번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그 다리가 영원히 튼튼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한번 내면을 공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리가 비바람에 부식되지 않도록 양쪽에서 계속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무너진 곳은 없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다리를 짓는 것보다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내면으로의 초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약속이자 책임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가 상대를 신뢰한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계의 유한성과 가변성을 항상 인정하는 태도. 네,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직장에서 사적 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입니다. 환상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사람은 변하고 신뢰를 쌓기는 어렵고 그 신뢰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힘들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마음 터놓을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냥 적당히 거리두고 일만 하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죠. 그게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줘요. 어떤 거죠? 바로 그 모든 까다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마침내 그런 관계를 찾았을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진품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말이네요. 네. 상대가 내 인격을 존중할 사람인지 신중하게 살피고 이 연결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관계의 진정성을 담보해준다는 거죠. 쉽게 우리 친하잖아 하고 맺어진 관계는 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철학적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통과한 관계는 직장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닻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함부로 내면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신중함이 역설적으로 진짜 관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말이군요.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네, 그런 까다로운 필터를 통과한 인연만이 직장이라는 변덕스러운 환경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겐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에서의 우정을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성격이 잘 맞아서 생기는 일로 보는 대신에 하나의 철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약점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진중한 연결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건 정말 평생의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결국 개방성과 자기 보호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거겠죠. 이 자료가 주는 메시지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군요.
네, 그 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문을 여는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지한 성케에서 정말 가치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신중하게 문을 열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타인을 내 내면으로 들이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내가 문을 여는 입장이 아니라 네, 상대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당신의 동료가 당신을 그 견고한 신뢰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당신에게 내면의 다리를 놓으려고 손을 내민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사람의 연약한 내면 세계를 온전히 지켜줄 준비가 된 믿을 만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영토를 존중하고 지켜줄 만큼 당신은 성숙한 존재인가요?